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이번 주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큰 이벤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면 미국의 20년물 채권 입찰이 있고요. 또 같은 날 밤 잭슨홀 미팅이 시작됩니다. 시장이 또 유독 기다리는 파월 의장의 연설은 금요일 밤으로 예정돼 있는데 사실 이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좀 오판을 했던 때나 혹은 갑자기 매파적으로 좀 돌아서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던 때 모두가 잭슨홀 미팅 때라는 걸 참작해 보면 이번은 미팅 때부터 파월 의장 발언에 좀 주목해야 된다는 의견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좀 예정되면서 증시에 영향 줄 이벤트들 계속해서 예정돼 있는데요. 역시나 시장은 대응의 영역 안에서 대처해갈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이번 일정들을 맞닥뜨리면서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저희와 함께 관전 포인트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가지 키워드 오늘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계속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잭슨홀 미팅. 우리는 또 어떤 관점이 필요할지 또 어떤 포지션 전략 필요할지 매크로 이슈 좀 넓게 다뤄보면서 변수 체크 미리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시장은 좀 항상 새로운 걸 찾게 되는 걸까요? 초전도체에 이어서 오늘은 맥신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맥신의 대량 생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주의 탄력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상한가 속출했는데 근데 또 이게 연속성의 여부는 사실 아직 미지수입니다. 초전도체가 워낙 뜨거운 감자로 주목을 받다가 그 매기가 정말 한순간에 또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그 후발주자로 나온 쪽이라면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이 키워드 바라봐야 할지 오늘 급등 나온 종목들 차트 분석도 제대로 해드리면서 이슈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후쿠시마라는 재료를 안고 오늘 6개 수산 관련주 널뛰기도 확인이 됐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오늘 같은 시세가 나왔는데 역시나 좀 이슈 체크 필요한 키워드죠. 오늘 급등한 종목들 현재 위치 좀 분석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키워드가 지금 또 시장을 바라보기에 지고지순한 키워드가 또 아닐까 싶습니다. 반도체를 키워드로 좀 뚝심 있는 전략을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당장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또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 있지 않을까? 아마 이번 주 시작하면서 또 고민 안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모멘텀 확실하게 좀 짚어보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전략 저희가 필살기 종목으로도 준비했으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종목 고민도 좀 하나씩 나눠보면서 여러분의 직접적인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 코너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생방송에 전해드릴 시장 이야기 장중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가져가실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박스경제TV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또 지금 방송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1, 2부 모두 함께해 주실 이지은 전문가님의 공략주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7월과 8월에 공략해 주신 종목들인데요. 자연과 환경, HPSP, WCP, 주성 엔지니어링, 제이오 대원강업, 가디텍 매드까지 두 자릿수 이상의 또 종목들 수익률 챙겨주셨고 하루 그리고 단기간에 이런 탄력들 챙겨주신 모습 확인이 되고요. 이 종목들의 섹터들만 봐도 시장에 어느 주목받는 섹터들 놓치지 않고 모두 다 종목들 잡아주신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필살기 종목은 또 무엇일지 기대되고 있는데 오늘 생방송 계속 함께 해주시면서 장중 전략, 장중 타점 전략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죠. 화면 하단에 이런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릴 겁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니까요. 방송 중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전문가님 노란톡방 일주일에 단 한 번 오늘만 열리니까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별, 섹터별로 어떤 선택이 필요할지 저희와 함께 시장 이야기 펼쳐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분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네, 이번 주 여러분들 과연 시장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정말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한 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작은 나쁘지 않았어요. 빨갛게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이벤트가 많은 만큼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한 주는 여전히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대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이야기할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요. 일단 시황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잭슨홀 미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 우리 전 세계 투자자들이 파월의 입에서 과연 어떠한 말이 나올까? 이 사람이 이번에 또 어떻게 시장을 좋게 만들지, 나쁘게 만들지 이 부분을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항상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죠. 근데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완화적인 이야기는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물가가 많이 잡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일단 공급망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 거지 진짜 실질적으로 물가가 잡혔다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일단 의외로 또 경제 지표가 호조가 나오다 보니 아마 파월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장 긴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약간 열린 결말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될 거다. 그리고 동결해서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딱 얘기가 분명하게 나온다라고까지는 확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일정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 월요일 출발은 좋았지만 주 초반 대비해서 주 후반에는 또 더욱더 변동성이 한마디에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저는 완전히 약간 풀어주는 듯한 말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이번 주에는 좀 긴장하면서 너무나 공격적인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오늘 하루 좋았다고 이대로 시장이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기대하기보다는 약간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24일이 가장 중요한데 24일이 돼야지 엔비디아 실적도 알게 되고 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가 공개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AI와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그때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뉴욕 증시, 세계 증시가 끌어올라와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는데 그때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그 호조세가 이어지고 그거를 뛰어넘을 수가 있냐는 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 200% 가까운 상승세가 엔비디아에 이미 나왔고 물론 목표가를 줄 인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중국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이미 지금 반도체 AI 관련된 AI 반도체 칩들을 주문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올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또 발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보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불안 요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는 좀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 때 너무나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 목표가를 줄 상향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는 솔직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긍정의 시그널들이 많이 나올 때 모두가 긍정적인 요소들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반대되는 게 조금이라도 보였을 때 아마 시장은 거기에 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지울 수가 없어서 그 어느 때보다 좀 신중하고 지금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큰 이벤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식시장 하면서 단타,
시장에서 수급을 받는 탄력이 나오는 종목들이 매일매일 나오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라는 게 되게 마음이 급해질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뭔가 도태된 것 같고 뭔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물론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악재보다는 호재성 이슈가 시장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을 때는 절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인 투자자가 돼야겠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일주일 좀 천천히 매매를 진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이득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이벤트를 확인을 하고 매매를 진행을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 좀 쉬었다가 남은 일주일 시장을 확인하고 이때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과 이때 나는 매매를 절대 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기에도 공격적으로 하고 이 시기가 됐을 때 저는 오히려 이 시기 때 공격적으로 했었던 사람들이 이때 예수금이 없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명한 투자자는 첫 번째 투자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보다는 좀 하반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이벤트가 있는데 약간의 조심성을 계속 언급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 때문인데요. 생각보다 지금 오늘 항생도 그렇고 지금 중국 쪽의 상황이 생각보다는 좋진 않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계속해서 중국에서 조치를 취해주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정세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고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거라서 당장 수급에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앞으로도 흔들릴 수 있고 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증시에도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우리나라는 또 수출 관련돼서 영향력이 커서 워낙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도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들만 보기보다는 그 이면의 부정적인 요소들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이유 중에는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좀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해서 완화적인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호재성 이슈보다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악재를 좀 누르는 정도의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심하면서 시장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향성은 여전히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업황에 대한 반등이 확실한 종목들은 전 아직도 계속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지만 일단 확인해야 되는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방향성이 이 일정들이 좀 소화가 되고 나서 방향성이 좀 더 잡힐 거고 일단 미증시도 지금 그동안 조금 추세가 많이 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점, 잭슨홀 미팅, 파월의 발언에 기점으로 해서 아마 방향성이 좀 더 확실하게 잡힐 거고 그 방향성이 계속해서 이어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진짜 제가 지난주에도 상하방이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음 주 아니면 주 후반에 좀 시장 빠졌다가 다음 주 정도면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 탄력이 나와줄 수 있겠네? 아니면 당분간은 조금 시장이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판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긍정적인 말씀만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과 조금 위험해야 될 요소는 계속 체크를 해야지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그때그때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좀 그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시장에 대한 전략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더 대응법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시장 전략 먼저 포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매일같이 탄력을 받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나는 수익을 챙기지 못했을 때 좀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만큼은 더더욱 매크로 이슈부터 실적 발표까지 좀 더 이런 이슈들을 챙겨본 후에 접근을 해보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을 함께 전문가님과 챙겨보시면서 또 어떤 종목에 뛰어들면 좋을지 한번 흐름에 맞는 전략을 전문가님과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또 그 흐름에 맞는 전략을 챙겨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전략 함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장중에 또 함께 전략을 챙겨가셨을 때 7월과 8월 전문가님이 또 실시간으로 함께 타점 전략 챙겨주셨던 종목들입니다. 자연과 환경, HP, SP부터 다 바디텍 매들까지 8월에 또 지난주에 걸쳐서 챙겨주셨던 종목들인데 탄력들이 이게 장중에 정말 단기간에 챙겨주셨던 종목들이라서 전문가님 많은 분이 그래서 또 전문가님 이지은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슈퍼 인기 스타잖아요. 주식 감사합니다. 오락관. 종목 리뷰 부탁드려요. 네, 종목 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바디텍 매드를 최근에 이제 수익을 내고 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절대 이제 뭐 워낙 초전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맥신이라든지 이렇게 수급을 순간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지금 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봐도 그렇고 이 세 개가 약간 큰 그림을 가져가는 섹터로 봤을 때 이 세 개에서 시소타기가 좀 나오는 장세였거든요. 요즘은 바이오가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춰서 일단은 네, 바디텍 매드라는 종목을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의 큰 그림을 보고 재료와 이슈와 트렌드와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 다 마친 다음에 들어갔고 이러한 자리에서 일단은 공격적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건 그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업이 실적이 또 괜찮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단기적으로 5%대 수익을 또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을 더 잡았는데 지금 일단은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공개하고 자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네, HPSP라는 종목이에요. 노란 톡방에서 총 3번의 이제 매도 사인이 나갔던 종목인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추세가 굉장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영업이익률이 정말 좋고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얘기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에서 투자를 했을 거고 최근에 반도체 관련돼서 후공정 관련주들이 탄력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전공정 관련주예요. 근데도 왜 이 종목이 이렇게 갈 수가 있었느냐? 그 바탕에는 반도체 관련된 섹터 자체가 강세가 나왔고 실적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투자를 했다는 그런 모멘텀이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부각을 받아서 수급 쏠림이 나왔고 그 결과 이렇게 3번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물론 어느 쪽이 좀 더 강하느냐는 시기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제가 노란 톡방에서 그동안 2차 전지와 반도체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안겨드렸는데 지금은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 있죠. 왜냐? 초전도체라던가 맥신이라던가 이런 갑자기 수급을 훔쳐가는 그런 섹터가 테마가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섹터들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업황,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고 하반기를 봤을 때는 이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나 반도체 이쪽에서 이제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 분명히 탄력이 나오는 쪽이 있을 건데 그런 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번 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기점으로 시장의 분위기나 방향이 또 달라질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 이제 순환매가 나올 거라서 섹터 순환매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전반적인 순환매를 잘 캐치를 해서 여러 종목들을 매매할 예정이니까요. 항상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면적인 부분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너무나 그러기에는 지금 시장은 어렵고 너무나 이동도 빨라요. 그러한 부분들 챙겨 가실 수 있게 제가 노란 톡방에서 종목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매수를 해서 좋은 타이밍에 좋은 수익을 챙겨 가실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재료부터 이슈, 그렇게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주고 또 타점 전략까지 든든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런 수익들을 그 변동성 극심한 장에서도 담아주셨는데요. 바디텍 매드 그리고 또 HPSP는 전략을 3번이나 또 이렇게 타점 전략 세워주시면서 엄청난 탄력을 또 담아주셨네요. 이제 또 저희가 필살기 종목까지도 앞두고 있는데 필살기 섹터 안에서는 또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주실지 이 부분도 한 번 더 유념을 해주시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하셔야만 타점 전략 같이 받아가시면서 이런 수익이 확실하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노란톡방에서 꼭 실시간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또 오프닝부터 키워드로 또 짚어드렸는데 네. 초전도체에 이어서 맥신. 저는 그 커피 이름 처음에 얘기를 하는 줄 맞아요.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에 상당히 들었을 놀랐어요. 때는 커피랑 이 초전도체 했는데 아니라 맥신이더라고요. 네. 이게 이전부터 또 꿈의 신소재로 또 원래 또 나와 있었던 맞아요. 신소재인데 아니, 저는 문과생인데도 이 경제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공계에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또 도대체 뭘까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오늘 또 주목하셨던 이슈니까 또 연속성의 여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세세하게 풀어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게 연속성의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맥신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 가능 기술이 개발됐다는 모멘텀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승세가 나왔는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미래신소재 맥신 대량 생산 가능 기술을 개발했다는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높은 전기 전도도 그리고 우수한 전자파 차폐 능력을 갖춰서 미래 신소재로 이미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맥신의 특성을 빠르게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초전도체 수급이 맥신 테마 관련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이런 종목군들은 수급에 의해서 왜냐하면 초전도체가 아니라 그래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 두 가지의 이제 초전도체와 맥신을 두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차이점이 좀 뭐가 있냐면요. 이미 있는 미래 신소재예요. 물론 초전도체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죠. 아직까지 실패를 항상 한 거였는데 그게 만약에 가능하게 되면은 초대박, 시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엄청나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저는 기대감이 엄청 실린 뉴스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맥신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이미 있는 기술인데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는 게 저는 좀 다르다 생각해요. 정말 진짜 초대박의 물질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나느냐 그거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과 이미 있는 거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거랑은 저는 좀 깊게 쳐다보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특이하게 맞물렸죠. 초전도체, 맥신. 시기적으로 뭔가 꿈의 소재가 둘이 똑같이 동일시되는 소재가 나온 것 같으니까 수급은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지금 휴비스 상한가 오늘까지도 그랬고요. 코닉 오토메이션 그리고 나인테크 이렇게 관련주들 다 상한가 같고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뭐 6개, 8개 조금 걸친 애들 뭐 10개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전도체보다는 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초전도체는 기대감이 더 컸고 세계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많은 기관들이 붙었죠. 진짜다 아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매일매일 뉴스가 나오면서 맞다 아니다 진위 여부가 나오는 그런 공방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불이 더 지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맥시는 저는 그 정도로 반응은 하진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에 깊게 파고들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로 탄력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장의 수급이
맥신과 초전도체가 동일시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수급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그 초전도체만큼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전도체는 계속 소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끊기지 않게 만들어줬는데 맥신은 그렇진 않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불이 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초전도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이 물론 계속 잘 가면은 사람들이 희망을 더 갖게 되고 사람들이 더 이 종목에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테마를 난 만났어, 이런 기대감이 더 커지는데, 맥신 그때 못 잡으셨던 분들, 초전도체 못 잡아서 맥신 올라타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최대한 수익 줄 때 지금 조금 제일 높은 가격에 못 팔아도 되니까 내려오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거와 관련돼서 또 새로운 뉴스가 붙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맥신 관련돼서 또 다시 불이 붙으면 그때 진입을 다시 한번 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의외로 중간중간 고가권이긴 하지만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첫 번째 때 이미 박스니까 두 번째 때는 또 잘 잡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급하게 마음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수익 중이신 분들은 수익 챙기시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산업에 대한 종목들 아니면 또 다른 종목들 매매할 것, 지금 시장에서 좋은데 가격 빠진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시고, 또 이 맥신 관련주들 나는 혼자 대응 못하겠다, 이미 들어가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또 대응 방안들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매매하시고 대응 방안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워낙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수급이 쏠렸던 맥신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초전도체는 이 무에서 창출된 키워드라면 맥신은 기존에 있었던 소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눈에 보이는 실적이 또 드러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도 휘발성이 강하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적에 연결되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또 바로 되지는 않을 거라서 실적으로 연결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휘발성이 약간은 강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 시장이 워낙 또 테마적으로 움직이니까 이 새로운 것에 계속해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초전도체가 가고 또 맥신이 왔는데 이 이후에 또 다른 테마가 또 올 수 있을까? 그런 올 수도 불안감은 있죠. 분명히 있으실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런데도 정말 이 지금은 올라타선 안 된다, 여기에 네. 좀 확신을 가져도 되는 걸지. 개별적인 네. 이슈만으로도 안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뭐 맥신 세 번째 만약에 나온다 한들, 일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섹터의 종목들,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나오면 첫날에는 오히려 좀 올라타도 돼요. 근데 이틀째, 3일째까지도 이틀째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뒤따라붙는 개인 투자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때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요즘은 그냥 시장의 시세 자체가 답이다? 이런 그쵸. 말이 나올 네. 정도로 몰리는 시세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만큼 테마장이란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맥신에 대한 전략을 사실 주셨어요. 그러면 내일장에서도 좀 튈 거라고 보긴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항상 이런 종목이나 테마주들은 당장 내일에는 좀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초전도체는 소식에 따라서 하한가에 간 거잖아요. 근데 뭐 부정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급이 이동을 하면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쭉 빠져나갈 수도 있고, 뭐 큰 손들이 정말 만들어낸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기적으로 큰 손들이 다 같이 고가권에서 팔고 나가면 이유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하락세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장 탄력이 나왔을 때 또 매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좀 노려보자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맥신 관련한 전략 더 세세하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실시간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실시간 전략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 전략 제대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QR코드 통해서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기다려 주셨을 것 같은데 오늘 필살기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필살기 섹터 반도체 준비를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네. 다시 이제 또 이과생으로 돌아오고 네.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또 이번 주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엔비디아 실적도 앞두고 네.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잡아볼 전략일까요? 네,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미일 이번에 또 회담이 정상. 있었잖아요. 네네. 그와 관련돼서 모멘텀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라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감산에 들어가고 나서 그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이번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합의를 했고 이번 회담을 통해서 삼국 정상은 산업장관 연례 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그다음 기술 안보나 표준을 정하고 핵심 광물,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이제는 협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뭐 항상 좋은 얘기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행보가 나올 수 있는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선 삼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 역사상 처음으로 산업상무장관 연례 회의를 개설한 거고요. 처음으로 첨단 산업 공급망 분야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핵심 신흥 기술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미일 표준화 기준 간 협력도 강화를 하고요. 지금 현재 이미 글로벌적으로 선도 국가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경쟁력 확보하겠다. 중국을 좀 더 배제하고 이 3개국이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있는 이번에 이제 합의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나온 게 바로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물론 AI라든지 다양한 분야가 나오긴 했지만 일단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때 반도체들이 좀 풀릴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식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희소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까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계속 또 빠진다고 했는데 그동안 계속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긴 했지만 도대체 바닥론 이야기 나오지만 언제 바닥이지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건데 지금 신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신호가 강하게 나왔는데 수요 감소에 따른 단가 하락으로 수출액은 물론 좀 줄어들었어요. 단가가 빠지다 보니까. 수출액 자체는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물량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수요와 공급 이런 거 다 판단을 빼고 그냥 물량 자체로만 봐서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물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요. 지금 지난 6월에는 최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또 반도체 업황을 좀 좋게 보는 이유는 반도체 재고가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발목을 잡았던 게 재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계속 재고 얘기가 나왔고 재고가 발목을 잡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재고도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에서 제가 가장 좀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DDR5와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고성능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일단 AI 시장, 지금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굉장히 AI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AI는 곧 미래 먹거리라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들을 이미 키워놨고 이미 발전을 시켰는데 새로운 것에서 지금 아직 AI 쪽 했을 때 어느 기업이 딱 생각나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튜브도 그랬고 구글 검색 엔진도 그랬고 그거를 딱 잡는 기업이 나오면
엄청나게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할 수가 있죠. 광고 효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고, 일단 엔비디아나 이런 DDR5나 HBM 이렇게 고성능 제품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게 결국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될 수가 있고, 하반기에는 그러한 영향력이 더욱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이 해소가 돼야지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잘 끌고 가주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발목 잡았던 과잉 재고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3개월에서 6개월, 4개월 정도 감산을 더 빨리 진행을 해서 그 효과는 SK 하이닉스가 더 빨리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주력 매출 품목인 D램을 중심으로 재고 수준을 크게 낮췄고요. 거기다가 DDR5 D램 매출이 늘고 있고, DDR4의 D램 재고 수준도 상당 부분 전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엔비디아에 또 새로운 HBM 관련된 샘플을 보냈죠.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HBM 쪽으로는 지금 1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번에 또 만약에 샘플을 보냈는데 그게 잘 통과가 된다 하면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반도체 쪽으로도 또 좋은 그 기운을 넣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 2분기에도 재고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긴 하지만 증가폭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바닥을 찍고 증가하진 않으니까 이젠 진짜 업황이 좀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감산이 늦었죠, 시기가. 그래서 이 효과 자체가 좀 더 늦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하반기에는 메모리 업계 감산 효과가 더욱더 뚜렷해질 전망이고, 지금 그동안 너무 불황기를 오래 겪었어요. 빙하기를 너무나 오래 겪었고, 만약에 감산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돌파구가 없었을 거고, 거기다가 AI 시대가 또 찾아와서 고부가 가치의 이런 제품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반도체 그 빙하기는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끈앞풀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는 특히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지분 일부를 7년 만에 전격 매각을 해서 3조 원을 현금화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장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경기도 평택, 미국의 텍사스주 테일러 짓고 있는 그 최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 투자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비용이 사실 이런 거 만드는데 엄청나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삼성전자가 자금이 없는 건 아니지만 빠르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현금화할 수 있게 이제 매각을 해서 현금을 만들었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특기가요,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도 미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항상 돌파구로 삼았던 거예요. 돌파구로 삼았는데 이게 아예 뭐 가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아무리 돌파구를 항상 이렇게 찾아왔다고는 하지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수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감산을 선택을 했고, 이제 감산에 돌입을 했으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다음 스텝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감산만 하고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정상화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투자까지 단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저는 앞에 미래를 보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도 지금 반도체 사업이 8조 9,400억 원에 달하는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하반기 그리고 늦어지면 뭐 내년 초라든 어쨌든 좋아질 산업이고 이제 다시 끌어올려질 호황기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에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선반영적인 부분은 주식시장에서 원래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이제 하반기 때는 반도체 관련 섹터한 종목들을 우리가 좀 포트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미 HBM이라던가 DDR5 관련해서 탄력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종목들은 아직도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종목 말고도 후발주로 같이 수혜를 받아서 또 탄력이 세게 나올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들은 있거든요. 오늘 그런 종목을 이제 필살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한미반도체 역시나 정말 이 자리를 너무나도 잘 지켜주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지금 눈치 보고 서로 이러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추세를 이때 시장 위기에도 굉장히 잘 유지를 해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면 나올수록 종목들을 잘 끌어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이수페타시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탄력이 나왔다가 조정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모습입니다. ISC도 오늘 다시 한번 멋진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필살 종목은 지금 조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매물 소화를 했고요. 조정이 들어간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좀 더 조정은 깊었지만 추세를 돌린 종목을 오늘 제가 필살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필살 종목은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섹터 반도체인데요. 한미일 정상회담, 또 반도체 업황 회복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이 섹터 한번 공략해보자 이렇게 또 포인트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 안에서 또 대표 관련주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외에 오늘 주목할 필살기 종목 더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관련해서 또 실시간으로 장중 전략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하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그리고 노란톡 검색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제 네. 얼른 반도체 종목 공개를 해 주시죠. 네, 종목 그럼 바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좀 더 깊은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의 숨은 강자 같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속 자동화 시스템 기반해서 반도체 패키지 공정 장비 제조 전문 기업이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비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공정. 디스펜서 설비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국산화를 최초로 디스펜서 쪽에서 국산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ASE, 엠코테크놀로지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에 납품을 했고요. 그리고 디스펜싱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반도체를 넘어서 스마트폰, LED 디스플레이 다양한 IT 영역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벌써 제가 좋아하는 기술에 대한 부분, 고객사를 봐도 그렇고 국산화, 납품 이걸로 봐도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좀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또 뭐냐면은 신규 장비를 지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도태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대는 바뀌고 있고 또 반도체 또 우리가 보면은 고부가 가치 반도체, AI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이쪽으로 많이 좀 쏠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회사도 지속적인 신규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디스펜서에 대한 장비에 대한 의존을 좀 낮추고요. 이쪽이 실적이 잘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 너무 의존하진 않고 오히려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 다이본더, 레이저리, 플로우 이런 좀 다양한 신규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업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회사는 또 AI 관련해서 GPU 수요 확대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GPU는 굉장히 AI 시대의 필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회사의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TSMC랑 삼성전자 그리고 글로벌 패키징 고객사양 매출이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AI 관련돼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수록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고객사가 워낙 빵빵하니까 연결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 때 부진해도 하반기 때 상저하고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또 보이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재고 조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TSMC, 마이크론 많은 기업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새로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증설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장비 수요가 그렇게 높진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재고 감산 이후에 투자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반기부터 해서 많이 열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차트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직 상승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힘 그리고 끼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종목들 비해서는 조금 더 약간 조정이 깊었죠. 왜냐하면은 엔비디아나 이런 관련돼서 바로 딱 직접적으로 수혜주다 해서 시장에서 나오진 않기 때문인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소화를 해야지 또 두 번째 탄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추세 돌아가면은 다시 한번 상승 채널을 만들 수 있는 다시 한번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준비를 좀 마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기업은 아니지만 수혜주는 분명하기 때문에 또 관련돼서 엔비디아 탄력 나오고 AI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각광이 나온다 한다면 분명히 힘과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탄력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이 종목 오늘 필살기로 종목 준비를 했고요. 가장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를 판단하면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우리가 어디에 설정하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만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아무래도 좀 더 활발하게 이제 수급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들을 체크하면서 제가 그때그때 사인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타이밍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살기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일단 후공정 장비의 숨은 강자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술력을 이미 고객사를 통해서 또 증명했습니다. AI 수요 증대와 함께 수혜를 받아갈 곳인데 차트를 보시면 힘과 끼를 가진 종목으로 또 보이고 있고요. 상승 추세로 돌아설 준비를 이미 마친 종목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서 또 함께 하시면 그 상승 추세로 돌아설 타이밍 여러분도 함께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타이밍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네. 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있으니까 AI 수요 증대와 관련해서 수혜 받아갈 종목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단기적인 탄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일까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속삭이듯이. 네. 단기적으로도 기대할 수 있지만 네. 또 반도체 업황 자체도 좋게 보기 때문에 업황을 기대하면 뭔가 늦을 좀 것 같다. 나 네.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서 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라봐도 될 종목일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럼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뭐 ISC라든지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다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강하게 탄력이 나오면 같이 끌려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탄력도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만큼 근데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이번 주 어떻게 시장 흐름을 지켜보느냐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서 뭐 매크로 이슈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흐름을 꼭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 그만큼 또 힘과 끼를 가진 종목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상승 추세로 돌아설 준비를 마친 종목 이렇게 또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또 그 탄력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자, 이 추세 또 이 타이밍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그 타이밍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진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계속되는 2부에서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